예, 더 이상 뭐 에볼라 이제 뭐 남의 얘기가 이제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다음 달 초에 선발대를 이제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이종구 서울대의대 글로벌의학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제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에볼라 파견 왜 보내야 하나? 조금 전에 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선발대가 가고 이제 본진이 가는 일정으로 다음 달 초에 이제 선발대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게 된다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이제 서쪽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렇죠. 이 어떤 곳입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지금 이제 세네갈이나 나이지리아는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10월 달 들어서 두 군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요. 그래서 최선의 미국의 CDC라는 우리 질병관리본부하고 비슷한 기관에서 네.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마도 이제 140만 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아주 좋은 시나리오는 한 2만 7천 명에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의료진들을 보내서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게 아니냐. 불을 꺼야지 남의 나라가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끄려는 거죠. 뭐 지진이나 우리가 쓰나미 났을 때 보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많이 벌써 이미 갔을 겁니다. 다음 날은. 이번만은 이상하게 모든 나라들이 겁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전문적인 것뿐만 아니고 저게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해 줄 사람이 턱없이 없고 또 두 번째 이게 수도들에서 생겼습니다. 캐피탈 시티 같은 데 생겼는데 의료 시설이 너무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저 의료 시설을 복구해야지만 실제로 환자가 관리가 가능한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내질 것이냐, 보내야 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걱정을 했죠. 그러는 사이에 먼저 도와주려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후송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이제는 아닌 것처럼 돼버렸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빨리 끄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로 변해버렸죠. 군사적으로는 이제 원점을 이제 좀 차단하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2만 7천 명에서 불을 끌 수 있느냐, 아니면 140명까지 이제 창궐하게 될 140만 명. 경우까지. 이제 140만 명까지. 140만 명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봐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연합사령부를 통해서 1,7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1,7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짓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도 이미 의료진을 파견해서 병원을 이제 짓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제사회가 나서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 WHO에 뭐 했느냐 막 이런 비난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WHO라는 기관은 특색이 뭐냐면 자문기구입니다. 실행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우리 그 월드뱅크의 김용천 총재님하고 우리 이제 유엔의 반기문 이제 사무총장께서 이것도 국제사회가 돈을 걷어서 빨리 병원을 짓고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4억 불 정도 빨리 모금하는 그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집행력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해결되는 건데 말로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가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그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의료진 파견으로 에볼라가 우리나라까지 확산이 되면 윗분들이 책임질 거냐라는 항의성 글도 있고요. 결국 군의관이 희생양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자녀부터 앞장서라면서 비꼬는 글도 있고요. 반면에 고위공직자와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는 반박과 함께 또 우리나라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국제사회를 모른 척하는 건 후진국 마인드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류는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발전해왔다는 뼈 있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견되는 의료진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실제로 파견 의료진이 에볼라에 걸리면 우리나라는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요.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라도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면 국가의 철저한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셨는데요. 예.
뭐 일리가 있는 뭐 의견이죠. 일편은 일리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도 뭐 1년에 한 200명 정도 출혈열 환자가 이미 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처럼 이렇게 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의료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그동안에 이제 유행성 출혈열로 이렇게 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출혈이 심한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 출혈이 뭐냐면 하루에 뭐 2리터씩 환자가 피를 쏟고 네.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의료 폐기물들 이런 관리하는 거, 피 흘리는 환자를 관호하는 거 이런데 아직 익숙치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준비해 놓고 연습을 하면은 아마 충분히 이제 환자는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파견의 원칙이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전문성하고 자발성이거든요. 근데 과연 자발적으로 지원을 할 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거기에 네.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우리나라나 보시나요? 미국이랑 똑같았습니다. 예. 처음에 미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거기도 자발적으로 사람을 손들어라.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쌓고 나서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고 그런 예. 교육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경 없는 의사회는 2주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보내거든요. 네. 여태까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환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이런 방어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이라는 거 보고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하면은 괜찮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열 환자가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혈이라든가 수액 치료, 여러 가지 검사, 뭐 거기서 쏟아지는 이제 폐기물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환자가 들어와도 거의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또 한편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 있는 의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진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의학의 발전은 결국 미래 인류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선발대 가게 되면 시에라리온 또는 라이베리아 이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 지금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까? 이번 달 들어서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주에 한 배씩 늘어나는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급격하게 돌아가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빨리 의료진들이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봅니다. 약간 좀 방송에서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환자가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겁니까? 이 대체로 병에 걸리게 이제 되면? 뭐 피를 흘리면서 예. 이제 위로에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잘못 간호하다 보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장갑을 두 겹으로 하고 안경도 플라스틱으로 해서 또 하고 머리 뒤집어 쓰고 두건 쓰고 그렇게 서야지 이제 전염이 방어가 되는 거죠. 저기 이렇게 피로도 전염이 됩니까? 피가 이제 제일 많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피로 전염되기 때문에 땀. 그거를 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침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럼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실까요? 네, 만일의 사태, 에볼라 대응 시나리오는 있나라는 주제입니다. 예. 자, 뭐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계속 창궐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40만 명까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 보고 네.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뭐 우리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뭐 일견 또 당연한 예,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인데 네. 예. 근데 과연 지금 뭐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훈련들이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사스를 통해서 이제 병원도 만들었고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병원도 만들었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실전을 못 해 봤기 예. 때문에 무서울 겁니다. 예. 진짜 환자들이 오면은 그래서 모 병원에는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사직을 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상영감 이전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연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공포감에서 직장을 이탈하거나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평소에 그런 병상이 운영되고 환자를 보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열심히 만들어 놔야지 사실은 이제 언제라도
대비가 예. 되는 건데 갑자기 환자가 생겼다고 네. 그것만 이렇게 불 끈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예. 사실 훈련이 잘 되는 미국에서도 간호사 2명, 의사 1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더 좀 더 불안해하는 확인해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왔고 열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미처 예, 제대로 대응을 못한 반응 거죠. 못한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먼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라. 보건소에 전화를 해라.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는 준비를 해놓고 환자를 봐주시오. 네. 이런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료진도 보호가 되고 또 병원도 보호가 되고 환자도 보호가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런 이미 이제 조치를 취해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치사율이 약간 좀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봅니까? 이제 치사율이 다른 이유는 아마 의료 시설의 차이일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가 과거의 보고하고 현재의 보고인데 점점점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치사율이 의료진한테서 높았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올해 발생한 거 보면은 이제 의료진이 50%를 상회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보호 장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네. 환자를 봤기 때문에 희생이 컸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치료제 얘기도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맵이 일단 이 치료제로 꼽히고 있는데 예.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지맵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예. 이 지맵을 맞은 사람이 오기 전에 네. 나 이미 수혈을 받고 왔습니다. 혈청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지맵의 효과인지 또 혈청의 효과인지 잘 구분이 혈청이라 안 돼. 함은 이미 감염됐다가 회복된 나은 환자의 혈청을 맞고 예. 왔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이중 생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네. 효과를 이제 있다 판단하기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두 케이스 가지고 효과 있다 없다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임상 시험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이라도 사실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생기는 전염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내 의식과 관련돼 있어서 예, 돌아가신 예. 분을 만지고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의식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던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실 들어올 가능성은 낮지만은 환자가 많이 증가하면은 우리 직항기가 없더라도 다른 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네.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첫째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유입된 사례는 없는 걸로 현재는 좀 없죠. 보고 예. 있죠. 선발대도 선발대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현지하고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인력이 생기면서 예, 그러면 국내로 이제 이 예.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유입되더라도 부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용 비행기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전용 이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도 구비를 해놓고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자를 보낸 이 의료진이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도 그만큼 준비를 해놔야지 이제 해결된다는 거. 왜냐하면 가서 잘못하면 이제 걸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자기에 대한 보장을 안 해주고 누가 선발대로 나서겠습니까? 네. 생기면은 국가가 열심히 너를 치료하려고 노력해준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들어오기 전에 일정 기간 어디 별도의 지역에서 뭐 격리한 뒤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종구 서울대의대 글로벌 의학센터장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좀 예. 출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